안녕하세요. 뻔뻔한 독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원에서 나온 이번 주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을 살펴보면요. 심각합니다, 지금. 전국 아파트값 올라가고요. 수도권 또 올라갑니다. 서울 더더더더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지방은 보합으로 딱 나오죠. 야, 이렇게 되면 지금 서울 집값 이거 그냥 천장을 뚫겠네 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죠. 부동산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이 이렇게 이 상승세에 뭔가 좀 브레이크가 걸려 가지고 고드름이 이렇게 맺혀야 되는데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지금 올라가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정부로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 얘기를 계속해서 꺼내면서 이건 이제 구두 개입입니다. 어찌 보면 워딩을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무리한 대출을 하지 말라라는 무언의 이 워딩을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올려버리면 이제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주식 시장은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워딩은 결국 이 집값을 견제하기 위한 또 다른 차원의 어떤 구두 개입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문제는 지금 국토부 산하 부동산원에서 나오는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이 이런 식으로 계속 상승세를 찍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전히 집값은 요원해졌다. 정상화로 가기 위해서는 너무 멀다. 규제만 계속해서 쏟아내다 보니까 솔직히 공급이 1도 없는 상황에서는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에게는 굉장한 허탈감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선수들이라 일컬어지는 30년 동안 부동산으로 자산을 쌓아오신 분들이야 이런 규제들 뭐 어디 한두 번 맞았겠습니까? 끊임없이 정부의 견제를 받고 태클을 받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밀쳐지는 어떤 푸시당하는 어떤 그런 느낌도 받았을 텐데 이거 다 헤쳐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양도세 중과 5월 9일 날 부과를 해도 매물을 다 오히려 걷어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매물 걷어들여서 집값 다시 올라간다는데 그냥 뻗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뻗치기를 통해서 결국에 가서는 내가 끝까지 집을 홀드하고 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양상 때문에 서울의 매물 현황은 계속적으로 지금 보합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결국 서울 아파트, 특별히 이제 전국 이 아파트 가격의 지형도 변화를 상당히 좀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어떤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서울이 0.25에서 0.27, 강북 상승, 강남 상승, 비강남권이나 강남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서울에서 깃발 딱 아파트 꽂게 되면 그 시세 차익으로 나는 돈 벌 수 있다. 주식시장에서 얻은 시세 차익보다 더 많이 얻어갈 수 있다. 라는 그 인식이 뇌리에 꽉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있고 뭔가 이 금융시장의 선진화가 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거 부동산 시장 자체가 이렇게 굴러가 버리면 이거 말짱 꽝입니다. 부동산 집값이 안 잡히면요. 결국 그 폭풍은 다 금융시장이 때려 맞을 수밖에 없어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 지금 443건으로 확 줄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줄어버린 상황에서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어떤 도깨비 장세가 지금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고 이 상황이 결국은 정말로 집값이 올라가느냐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어떤 시선을 좀 보일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이제 변수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무슨 변수냐? 지금 트럼프가 이번 주말 이란과 아주 훌륭한 합의, 주말에 유럽에서 서명식을 갖겠다 해서 이제 JD 벤슨 부통령을 이제 보내게 되죠. 결국 부통령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합의에 서명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트럼프가 탁코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계속해서 말이 바뀌는 어떤 이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거 뭐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결국에서는 이 서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그냥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불안한 어떤 이 전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부통령까지 이제 서명식에 참석을 한다니까 주말에는 굉장히 어떤 훈풍이 불어올 가능성 높고 이건 이제 고스란히 금융시장에 엄청난 호재가 될 가능성 높죠. 미군 아파치 헬기가 피격이 되고 미군 쪽에서 또 여러 가지 공습을 단행하면서 이게 전쟁이 더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는데 결국에 가서는 이제 종전 협상 최종 문서 작업만 남겨두고 있다라는
이런 말이 흘러 들어오면서 굉장히 지금 이 상황이 빨리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런 상황이 지금 지속이 되면서 결국 이제 금융시장 쪽으로 이 돈이 더욱 몰릴 가능성이 높죠. 여러 가지 전쟁의 악재라는 게 결국 이제 사라져 버리게 되면 부동산 쪽 유동성은 이 금융시장 이 유동성이 확 트이게 되면서 더욱 움츠러들 전망입니다. 금융시장이 여러 가지 이제 악재 때문에 오히려 좀 움츠러들게 되면 아파트 시장 쪽으로 아유 그냥 어쨌거나 저쨌거나 안전자산은 집이다 하고 이제 말머리를 돌려 세울 가능성이 높은데 이 금융시장이 지금 계속 악재가 해소가 되고 있고 오히려 규제로 치면 아파트가 훨씬 더 많은 규제로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변수가 주말에 딱 터지기 시작하면 다음 주부터 코스피 코스닥 시장은 거의 랠리에 랠리를 거듭할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 구독자 되시는 분들 중에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많은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장투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굉장히 또 신고가에 신고가를 또 거듭할 가능성도 높고요. 아무튼 지금 부동산 시장의 급등 현상의 분위기, 이 매매가 지수, 특별히 부동산원에서 매주 이렇게 쏟아내는 매매가 지수, 종전 협상 이후에 지표에서 변화가 뚜렷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제 돈의 싸움이거든요. 쩐의 전쟁이고 결국 돈이 어느 쪽으로 흘러 들어가느냐의 어떤 기류에 따라서 그 자산 시장의 운명이 결정되는 건데 금융시장 쪽으로 이제 계속해서 흘러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아파트 시장은 지금 거래량도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데 거래가 안 되면 돈이 안 도는 거고 현금이 안 도는 건데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 가서는 이렇게 오늘 8%, 코스닥 4.77%. 뭐 우리나라는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뭐 4%에서 8% 빠졌다가 다시 8% 오르는 이런 어떤 롤러코스터를 지금 보여주고 변동성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조금의 어떤 악재만 터져도 이런 변동성이 이제 마이너스 쪽으로 갔었는데 이제 이런 악재들이 6월 중순을 흘러서 이제 말까지 이르러서는 거의 없지 않을까. 이게 전쟁이라는 변수가 이제 휴전협정 사인에 트럼프가 딱 이 못을 받게 되면 굉장한 어떤 이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 높다. 근데 이제 지금 이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값이 기대 심리에 부응해서 호가세를 올려놓은 이 고점의 집값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은 총재는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면서 늦지 않게 금리 인상하겠다.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워딩을 계속적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이거 거의 이제 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어떤 이 인상, 뉘앙스를 지금 계속해서 풍기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상황이 이제 지속이 돼버리면 앞으로 성장, 물가, 금융 안정 상황은 통화정책 측면에서 비교적 명확하게 한 방향을 가리고 그 방향이 뭐겠습니까? 기준금리 인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지금 구두 개입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값 낮춰야 된다. 집값이 정상화되고 제대로 조정되지 않으면 금융시장 자체가 지금 뭐 경제 상황에서는 성장, 그리고 물가 부분에서는 인플레이션, 금융 안정 상황에서는 뭐 가계빚이 계속적으로 지금 B2 현상으로 인해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늘어나는 현상 때문에 결국 이 뭔가 금융시장의 시스템 자체가 랜딩 기어 딱 내리고 뭐 안정적으로 착륙할 수 없는 경착륙이 아니라 상당히 좀 무겁게 착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흘러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부동산원의 오늘 집값 지표는 더욱더 경종을 울려주고 있어요. 결국 어찌 보면 아니 이 정부에 소속된 국토부에 소속된 이 부동산원이 왜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될 것 같은 이 지표들을 내놓고 있나 이것도 좀 잘 들여다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만큼 지금 집값 자체가 불안정하다는 얘기죠. 불안정하다. 지금 서울특별시 평균 거래 금액은 이런 식으로 지금 10억대가 깨졌습니다. 근데 뭐 계속해서 부동산원의 매매 가격 변동 지수는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심지어 서울, 강북, 강남 다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경기권 역시도 뭐 인천도 0.04 그리고 경기도 0.20까지 지금 올라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평균 거래 금액이 낮아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가다 보면 정말 집값 이제 도저히 못 잡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이 위기감이 충분히 찾아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이 기준금리 인상과 맞물려서 지금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전세 지금 변동률도 전국 수도권 서울 계속해서 오른다.
결국 이제 전세도 어찌 보면 이게 뭔가 물량 자체가 지금 딸리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전세가도 지금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전세 지수도 그닥 그렇게 긍정적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세가 지수 보시더라도 서울이 0.32, 강북 0.38, 강남 0.27 계속해서 지금 상승 추세로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인천도 0.11, 경기도 0.19. 예, 경기까지도 지금 전세가 지수가 올라버리면 이거 좀 할 말이 없는 거죠. 예, 이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완전히 확정된 것처럼 예, 아주 단호하게 지금 총재부터 나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지금 도심권 위주로 보시면 지금 중구가 0.72로 가장 떨어졌다고 하는데 나머지는 지금 다 올라섰다는 얘기죠. 중구가 확실히 2억 5천 그리고 2억 4천씩 11%에서 15%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예, 평균 거래 금액을 보시더라도 확실히 좀 평균가에 비해서 떨어지는 그런 어떤 양상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전체 지수가 이렇게 끌려 올라갈 이유가 없는 건데 왜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그런 어떤 요소들. 자, 동대문 보시면 동대문이 유일하게 마이너스 0.49를 찍고 있죠. 동부권에서 그래도 집값 조정세가 있는 그런 어떤 동네를 할 수 있겠습니다. 3억 하락하고 2억 3. 확실히 이제 하락폭은 줄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동대문구 아파트 거래량 뭐 거의 20건도 안 되는 거래량인데 이렇게 거래량이 나오니까 당연히 이 거래가는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서부권 보시면 지금 은평구 쪽이 0.39로 가장 떨어져 있습니다. 8억 8천, 3억 2천. 28%에서 47%까지 떨어지고 있다. 근데 지금 은평구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 보시면 역시 여기도 이제 8억대로 평균 치와는 조금 차이를 보이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남권 보시면 서남권의 구로구 보시면 0.39로 가장 많이 이제 떨어지는 수치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이 부동산원의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보시면 이제 3억 하락하고 2억 8천 하락하고 있다. 결국 이제 양천, 강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에 비해서 하향세가 좀 두드러지는데 결국 아파트 거래 금액 역시도 평균가 아래로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디테일하게 바라보면 서울 집값이 터무니없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남권 보시면 동남권의 서초구, 레미안 원밸리 16억 5천, 아크로 리버파크, 반포죠 14억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모로 지금 서초구 쪽 동남권이 마이너스에 지금 찍혀 있는 걸 이제 그대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 전체적인 어떤 이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이 올라선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각계로 들여다보면 그렇게 서울 아파트가 엄청난 상승세를 구가할 정도로 힘이 좋게 올라가고 있지는 않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서초구 뭐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도 지금 25억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한 거의 30억까지 이제 치닫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데 확실히 조정 장세에 분명히 이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 올라가고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까지 올라가고요. 이런 지수들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이제 뭐 이 트럼프의 이 평화협정 이게 체결이 되면서 결국 이제 이번 주 지나면서 금융시장 확 살아나는 어떤 느낌적 느낌, 그리고 금융시장 쪽으로 돈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유동성 가뜩이나 없는데 더 흔들릴 가능성, 이게 이제 지표에 반영될 가능성 높은데 아무튼 하는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을 말할 정도로 급박한 지금 집값 상황이다.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과 전세가격 지수 변동률이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게 되면 이거 특단의 조치가 없이는 결국 이제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그 이전에 흘러왔던 대로 규제를 이겨버리는 어떤 부동산 시장의 이 선수들의 어떤 그들만의 리그가 더 강화될 수 있을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좀 잘 지켜보시면서 여러모로 지금 지표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나옵니다. 너무 이쪽 저쪽 흔들릴 필요 없이 자기만의 기준을 좀 잘 잡으시고 접근해 나가신다면 분명한 기회가 찾아오게 될 겁니다.
부동산 캐릭터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거의 확정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게 결국은 지금 집값의 불안정성에 기인한 여러 가지 워딩으로 들리고 있는데, 확실하게 이 집값이 잡히지 않는 이상은 중앙은행에서 차원은 기준금리 인상하는 것이 오히려 시장에 대해서 이 금리 때문에 오히려 매집 현상, 집을 그냥 뭐 무차별적으로 사들이는 그런 어떤 분위기, 특별히 선수들이라 불리는 다주택자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이 움직임에 대해서 제동을 걸 것으로 좀 보이고요. 아무튼 간에 좀 잘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는 그런 시기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생활 오빠 브라목토파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